새가 날아든다. 팟빵과 유튜브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하기는 꾸준히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겠다는 뜻으로 금전적인 후원보다 소중한 최고의 연대입니다. 순고빈의 가게가 어디 있느냐? 본점이 있어요. 부산 동네에 051-555-2244예요. 울산 일산점, 울산 전화점, 경성 부경대점이 있고요. 울산 명덕점이 있고 부산 서면점이 있고 서울 등촌역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다 왔던 곳이 등촌역점이죠. 5번 출구. 굉장히 가까워요. 5번 출구에서. 맞아요. 엎어지면 진짜로 코 닿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점, 연산점, 남포점, 부산역점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셔야 알아요. 술 생각 나네 또. 충남 당진에도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순고빈의.com입니다. 감히 이 거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고 나선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울분에 찬 세상, 남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는 사회. 그럼에도 그런 세상을 진실로 사랑해야겠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조선일보 원고 청탁을 거절한 작가, 베스트셀러를 내고도 여전히 제야로 남은 김준식 작가의 에세이집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며 아파하며 모두 떠나도 삶의 버팀목으로 남은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길을 세워주고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책입니다. 김준식 작가의 사랑하며 아파하며. 출판사 이름이 반올림이네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도랑치고 가재 잡아볼까? 앱스토어 들어가서 0044 치면 0044 무료 국제전화라고 뜹니다. 아이폰에서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무료라 다름없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휴대폰 자체에 있는 통화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품질의 안전성은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통화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SK텔링크 00700의 회선을 프리미엄 회선을 이용한다고. 이 프로그램의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는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땡큐인데? 1644-9546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0044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국제전화는 0044 땡땡44. Hello? 니하오. 7잔 값으로 50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전문점을 차려보세요. 한 달에 35,000원이면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아라비카 50잔의 원두커피를 뽑아 드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전문점을 차려보세요. 와, 고급진 커피. 우리 대표님 센스쟁이. 010-2872-7901 홈페이지는요 esepod.co.kr.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커피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커피값을 절약하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sepod.co.kr. 김양아, 아라비카 한 잔. 됐어. 그거 아니야. 너도.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16 연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4.16 연대를 치는 것은 우리를 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세월호 4.16 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이나 정부의 의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하나만한 소리이긴 한데 명약관화한 일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27일 지금 뭐 메르스네 뭐네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좀 뭔가 국민들이 좀 움츠리 들어있던 게 사실인데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대규모 집회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규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변님. 어쨌든 압수수색이 토요일까지 이 앞주 토요일까지 단행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박내군 공동대표 가정까지 차량 구성원들 차량 집 모조리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7일 유가족과 시민 그리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세월호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이 27일 드디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러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저는 그때 너무 이 뭐라고 할까요? 발끝에서부터 쫙 끌어오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 유경근 대변인이 발언해서 우리가 압수수색 당했으니 우리도 압수수색하러 가자. 우리가 주인이니까. 네, 우리가 주인이니까. 다음 주 압수수색하러 3만 명, 30만 명 모일 수 있도록 나가서
힘있게 전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들이 뭔 짓을 하고 있나 지금 압수수색 해야죠. 뭐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두말하면 입이 아파요. 이 정부는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는 두렵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다 보니 결합해 있는 시민 단체들 탄압을 해야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또 간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지. 공화당이라고 있어. 박정희를 계승하겠다는 공화당인데 박근혜 씨의 친동생인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 이 사람은 진짜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저 단식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얼마 전에까지? 네, 여러 번 했죠. 단식도 하고 폭식도 하고 간식도 하고 여러 먹는 걸로 온갖 생쇼를 다 했죠. 리포트 KO 단식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지. 석고대제 맞아. 석고대제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올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어났나 보죠?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저한테 그 광화문 가서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 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신동욱이는 석고대제인데 석고대제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 석고대제라 하면 왕이 와서 일으켜줄 때까지 그냥 하는 거다. 그럼 이제 풀었어. 오바마가 자 석고대제를 풀라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신동욱 씨가 4.16 연대 압수수색은 법치주의 신호탄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또 나 참.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법치주의에 의한 다양한 압수수색이 반복될 때마다 이 사람은 법 질서가 잘 지켜져 있다 그러고 논평을 내겠군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법치주의란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우리 황교안을 보십시오.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그 사람이 국무총리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치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교통법 같은 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그쪽 애들은 헌법부터 위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가족이라 그러면 자기 그 박근혜의 여동생의 남편이라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박근혜 씨가 최소한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아니 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도와줘 이러면 이렇게 이런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글쎄요. 후보 시절에는 뭐 재산 관계로 해서 법정 다툼도 벌렸었고 매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청부살인 의혹까지 해서 재판까지 했던 사이인데 지금 와서 이제 권력자가 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언니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매제는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빨아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가족은 이 겉으로 보기엔 무척 화목해요. 이 가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악행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싫어할 말을 안 해. 지금 이 말은 박근혜가 좋아할 말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들이라 하면 좀 자숙하고 메인으로 나오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죠.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친인척들 멀리하는 법도 있었고. 또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주 아닐까요? 사이가 나쁘니 박근혜를 직접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근령 씨도 가끔 동욱이 단식하는데 와요. 그렇지. 와서 동료하고 먹을 것도 주고 가. 신랑이 내가 한번 아니, 단식하는 사람 먹을 걸 왜 주고 먹을 것도 아니 뒤에 데리고 가서 먹게 하고 해. 다. 가만 있어봐. 진짜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단식하는데 와서 먹을 걸 주고 그래, 가요. 먹을 것도 주고 가고 또 차에도 같이 있다가 가고 그랬어. 차에서. 아니 그 천변 지하주차장 봉고차에서. 거기다가 봉고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단식한다면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앞에서 노면 단식을 하고 차에서 먹는 거지. 이 양반을 보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잖아. 우리 쪽을. 민주 진보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그러니까 박원순도 공격하고 손석희도 공격하고 이재명도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죠. 사실은 변희재 같은 경우는 신동욱에 비하면 변희재는 껌도 안 돼. 신동욱처럼 따발총으로 쏴대는 거잖아. 단식도 하고. 변희재가 뭐 단식하는 거 봤어? 그런 거 안 하잖아 얘가. 그렇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이 그 차기 변희재를 노리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보수 인사로서 커보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와의 관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랄까 그 업보를 좀 쌓아둔 게 있어서 지금. 그 오천 친척 그 200방 그 칼빵 사건에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뜨거. 개과천선한 거 아닐까요? 야 이거 나 진짜 죽겠는데 원래 그때 그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박근혜하고 박지만하고 한편 그리고 이제 박근령 이렇게 또 신동욱 이쪽으로 해갖고 또 한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나게 서로 자기 친척들을 자기 쪽 증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줄다리기를 하던 참이었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27일 그 집회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광장입니다. 예. 예, 서울광장에서 시작합니다.
27일? 아직 시간 확정이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물대포 쏘고 캡사이신 쏘고 이것도 굉장히 막 화를 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제 세월호 직접 관련한 바로 옆에까지 지금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4.16 연대라고 하면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가 다 모여있는 말 그대로 연대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여기를 치고 압수수색을 해버렸어. 그 안에서 어떤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기소를 새롭게 해낼지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뭘 갖고 갔는지 아마 뭐 갖고 갈 것도 없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증거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4.16 연대안을 뒤져봐도 증거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데. 4.16 연대 4.16과 관련 세월호와 관련된 각종 책자들 있잖아요. 유민이 아빠도 쓴 책 뭐 이런 걸 다 압수수색해 갔다는 거야. 그걸 갖다 나중에 불원 서적 내지는 종북 서적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뭐 국가보안법 이런 걸 또 엮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엽기적인 기소가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봐요. 지금 5.18도 역사가 이렇게 지난 뒤에 아직도 쟤들은 북한군이 와서 저지른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런 사건 세월호는 북한이 일으켰다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세월호 관련한 시위대나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는 북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충동질했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얘들. 뭐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선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거는 있더라고요. 이제 노조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저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압수수색이 그냥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시법 위반과 폭력 집회, 시위, 주도 혐의인데 황교안이 국무총리 되자마자 이미 이 작전은 황교안에 의해서 준비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증거가 사실은 보수단체의 피켓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압수수색함과 동시에 피켓 내용들이 세월호를 음해모략한 불법 단체 또는 불법자 체포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빨갱이는 물러나라 뭐 등등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본다면 보수단체 뒤에 심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총괄해서 프레임을 짰다. 이 프레임에서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까지 내정하면서 이게 서울 고검장 출신 아닙니까? 지금은 이들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 엄청난 세월호를 고립시키기 위한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얘네들은 불법주의 시도를 특정 모 단체에 사주를 받아 폭력 집회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몇 명 구속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공포를 하면 유가족과 시민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프레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 먹혀요.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4.16 연대 단체 기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제 우리 모두는 자기 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이 고립되는 또는 분리되는 과정이 있고 유가족들이 더 나아가 진실을 요구하는 게 주춤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유가족으로 한번 더 밟아주면 게임이 끝나는. 이건 전통적인 황교안 방식이. 근데 이런 거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여론에서 멀어지면 끝이야. 여론에서 멀어지면 무차비 밟아버리고 뭔 짓을 해도 매스컴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요. 뭐 그 골목 입구에 누구 막 사람 막아놓고 골목에 데리고 들어가서 막 다구리로 패는 거랑 똑같은 짓이 있더라고요. 지금 황선 씨가 오늘 철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행이네요. 그나마 진짜. 그것도 이제 무슨 정상적으로 출소가 된 게 아니라 뭐 보석 이런 건데 잡혀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유가 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시민들이 결합해 있지 않고 그 쪽수가 굉장히 작은 숫자였다고 그러면 이미 정북 단체에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걸어가지고 다 어떤 지금에 있는 전선에서 이탈을 시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기격파 해버리는
안데스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력식품에다가 산삼을 합쳤다.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이 마카 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단말기를 포함해 월 8,650원에 가입비, 유심비, 약정,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추가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어린이층과 장년층을 위해 앱들도 넣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를 포함한 긴급 메시지를 보내주는 SOS 앱,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치매 체크 및 치매 예방 게임 앱, 천지인, LG, 펜텍 자판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앱, 가사를 보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앱입니다. 문의는 주소창에 한글로 만세폰.kr, 전화 010-7709-3695 또는 010-2192-1004 천사 문자로 문의 주세요. 진짜 천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시험삼아 문의를 했는데요. 진짜 목소리가 천사더군요. 목소리만? 그건 모르지.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야, 너 그렇게 어제 4시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마다 먹는 것이 있어야.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니도 아따,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 하나 주라. 야, 공짜는 효과 없어. 사서 먹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직접 시켜 먹어. 변비가 있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늘 피곤하세요? 몸부터 해독하세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5391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허브. 고맙다. 동기가 최고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가 곧 창출료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이야기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 세월호 선체 인양 지금 예상은 내년 9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연장을 해도 내년 6월 달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니까. 그렇죠. 증거는 나중에 나오고 조사는 이미 끝나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는 됐습니다만 이게 통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6개월까지 더한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 깜빡 섞였죠 이거? 그러게요. 마치 결정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새누리당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아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굳이 세월호를 다시 건드려 보려고 생각도 안 할 거고요. 아니죠. 이 법은 지금 만들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계획 세우고 물차가와 못하고 내년에 시작해야 되고 그게 6개월 걸리니까 9월이나 10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 넉넉하게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건데 그거를 얘네들이 불리하게 떼줄 이유가 없죠. 그래도 명분은 있잖아요. 좀 전에 그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이 상식이잖아. 배가 나와야 뭐 조사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가 거절할 명분이 뭘까요, 신비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새누리당과 여야 합의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세월호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자 이게 합의돼서 새누리당과 국회가 박근혜 씨하고 이제 대결을 한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국회법 개정이나 기타의 진실 규명을 밝히기 이전에 이 법과 또 논쟁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법에 또 함몰돼서 실제로 진실을 못 밝히게 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별법을 국회법 개정이든 어쩌든 유가족들은 지금 특별법 폐기 국민 서명전을 하고 있거든요. 10만 서명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부에서는
세월호 진실이나 진상규명 한다는 것이 요원하다. 어차피 이 정부 내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권력이 살아있는 이 시기보다는 지금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이걸로 오래 정도 버티다가 이제 이 정권이 좀 힘이 없어질 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제 대선을 향해 갔을 때 청와대와 금이 간 사이, 요 사이에 이 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7월부터 어쨌든 12월까지는 총선 공천 있기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점에 있거든, 권력의 정점이. 이 정점에서 유승민과 김무성이 다시 또 반기를 듣는다?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좀 점점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 어쨌건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특히나 지금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거예요. 이번에 강화문 토요일 집회 때 실종자 아버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른 시 하신 거 아시죠? 지금 실종자 9분 가족들이 지금은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이 지긋지긋하게 싫다. 이제 국민들이 세월호 인양해 줄게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누구는 아직도 뱃속에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는 저러고 있고, 국가 권력기관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 어떤 데도 그 9명을 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섬처럼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 논리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 새끼, 내 가족 유해가 검은 바닷속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근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배를 빨리 건져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다시 세월호 안에 들어가서 수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금 세월호 인양 전에 수색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또 어디 소속이라고 밝히지 않는 유령의 단체들이 세월호를 몰래 잠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가족이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가족들이 부랴부랴 해수부에 전화를 해봤다는 거야. 지금 무슨 문제로 세월호를 탐색하느냐, 누구냐,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해수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지금 세월호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 방치되고 있다. 정반대로 누군가가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토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섬찟해지더라고. 그 목적이 인양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특정의 무엇을 제거하려고, 배 안에 있는 제거하려고 잠수부들이 들랑달랑 하는 것인지, 정부도 몰래. 이거 정말 싸늘하더라고. 정말 뒷거리 서늘하네. 네, 그거를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하셨어. 이건 그래서 해수부도 모르는 그 세월호가 지금 탐색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이것들이 도대체 아무도 감시가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옛날 인양할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감시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떤 놈들이 들어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작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빨리 언론에서 취재해서 알려야 될 내용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가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방치라기보다는 누구한테도 관리가 안 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를 인양해도 인양하는 의미가 별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참 그러네요. 이게 어떤 들판이나 이렇게 육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라서 누가 거기 보초를 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상히 보초 설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뭐 CCTV 설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인양에도 어떤 증거가 많이 인멸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왜냐면 그렇죠. 물속이기 때문에 완전 인멸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뭔가 거기서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서운 사람들. 근데 정부가 지금 4.16 연대를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세월호를 인양할 수 없도록 하는, 또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게 하는 각가지의 검찰들 또는 경찰들의 수사 방해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세월호를 인양했을 때, 지금 이대로 인양했을 때, 또는 진실을 일부라도 밝혀졌다면
현 정부는 물론 누가 말했듯이 세월호 진실이 진짜 3분의 1만 제대로 밝혀지고 선체가 누군가의 그 조작이나 그대로 인양이 됐을 때는 누가 그러셨잖아요. 새누리당은 향후 20년 동안이가 30년 동안 집권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큰 사건이라고 세월호가. 그러면 이런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 진실을 과연 밝히겠느냐 정부가. 저는 못 밝힌다. 안 밝힌다. 또는 그거가 드러나면 들통이 날 만한 것이 세월호 안에 있다면 온갖 기술과 정보와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세월호에서 탈취하거나 빼내려고 할 거다. 조작할 거다. 증거를. 완전히 증거를 빼내버리고 조작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게 이후에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인양해봐야 인양해도 그래 나 우리 인양했다. 거기다가 또 빵꾸 내고 다 폭파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새날에서 저도 지금까지 그걸 버릴 수 없었던 게 인데 전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법정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범 가동하지 않았느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세월호가 침몰이 됐는데 우리 찌라시님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디젤이었다면 기름 유출이 가장 먼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세월호에서 지금 그 어떤 기름 유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저는 되게 좀 문제를 왜 제가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이 여객선이 이런 게 침몰을 하면 가장 먼저 염려된 게 기름 유출이더라고요. 근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기름 유출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를 시범적으로 가동해서 운행 경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런 데에서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 세월호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월호의 거 그거 검색했을 때 작년에 그거를 빼돌려 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 인터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이제는 슬픔을 넘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1년 넘었으니까. 근데 그 유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방송에 안 나온 부분 또 앞으로 나갈 부분들이 있고 또 더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방송에 안 나가는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유가족분들은 지금 꼭 밝혀야 될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답은 그거예요. 저도 그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의혹으로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지체 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방송으로 안 내보내죠. 그분들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뭐랄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와의 관련설이에요. 확신을 갖고 계시더만요. 가족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진짜 아까 신비님 뭐 20-30년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미 천안함 건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밀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건 밝혀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사람 어떤 분들은 뭐랄까 좀 비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권을 내려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 때면 천안함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 정권을 안 내놓으려고 이제 온갖 부정선거를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가 걸려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를 또 자행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킬들의 부정선거가 다 동원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새누리당 쪽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민주혁명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법정에서 세월호를 침몰시킨 흔적이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를 지그재그로 변침을 통해서 145도죠. 틀면서 다시 제주도 반대 방향으로 이쪽 육지 방향으로 틀면서 침몰시켰다라는 게 법정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게 물론 담당 수사관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증인으로 나온 게 지금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급변침에 여러 번 급변치를 통해서 135도 변침하는 것이 결정적인 침몰의 원인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침몰시킨 거지 침몰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법정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기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무슨 이제는 원인은 침몰시켰다고 보고 누군가가 왜라는 걸 이제 찾아낼 때 왜 침몰시켰느냐. 왜라는 그 답이 바로 지금 세월호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런 통제 없이 배를 수색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뭐 바다에다가 무슨 펜스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엄청난 바다에 맹골 수도에서 잠수사들이 세월을 들어갈 수 나올 수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유가족이 밝힌 거예요. 세월을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권력은 해경이 모르는 권력인 거잖아요. 해경 모르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그 발표가 됐어요. 뭐 해경 입장에서 안다고 해도 밝힐 수 없었겠죠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나름대로 유가족들이 이제 스킬이 생겨가지고요. 물어보는 스킬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진짜 몰랐다니까요. 해수부가. 일부의 담당자는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층은 알고 있을 수. 그러면 국가 권력 핵심이 알고 있는 세월호 수색이든 증거 인멸이든 왜 세월호 안에 잠수를 집어 넣느냐. 바로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증거 보존이라는 게 있잖아. 무슨 사고가 나면. 근데 어떤 놈이 거기에 들어가. 그 폴리스 라인 쳐놓고 무슨 사고 조사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모르게 들어가. 그럼 그놈이 범인인 거지. 그렇지. 그놈만 잡으면 되지. 범인은 늘 제자리에 다시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미 세월호가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파손과 막 조작질과 손괴를 입어가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렸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40m 바닷속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작업이 막 더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는 애들이 빠지선 띄워놓고 거기서 그 가이드라인 따라가서 10분 작업하고 올라오는 방식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 기관에서의 어떤 잠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건 국가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인 아니면 누구겠어? 군인 아니면 전문 잠수사 고용된 사람이지. 이거 빨리 조사해서 그 내막을 누가 어떤 작업을 시키고 있는지 알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요, 이 상황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좀 못 돼서 수색을 중단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공식적인 시신 인양을 위한 잠수사들은 안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추운 겨울이 내면에도 핑계대고 계속 공백이 있었잖아요. 겨울 지났고 지금 봄 지나서 여름인데 이 사이에 저들이 이런 공백,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었던 공백 안에는 분명히 잠수사들을 집어넣어서 모종의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는 부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했었다고요. 선체가 인양되기 전까지 온전하게 그대로 그 배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목격자가 나타나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요.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오지겠으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듯 메르스를 대하면 방별될 것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타이틀 정말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잠수사가 그 살인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당시 그 잠수사 중에 하루 만에 고용된 지 하루 만에 들어왔다가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잠수사가 있었죠. 근데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안 해주고 그 같은 동료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하는 식으로 국가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희생을 위해서 그때는 정말 뭐 대가나 이런 거 없이 그 인양 작업에 최선을 다했던 많은 잠수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처음에 끌어모았던 정부가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다 쓰게 해놓고 막 집어넣어 3교대 4교대로 막 사람을 집어넣어가면서 수색 작업을 강요했던 그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던 작업 상황에서의 뭐 무리라든지 인원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를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엄딘이라는 업체가 그걸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에 먼저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거기 소속돼서 고용돼서 일한 사람한테 이걸 묻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간에 엄디는 없어져 버리고 다이렉트로 같이 일했던 잠수사들한테 이거를 과실치사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쓰레기 같은 정부인지 이 분노는 아마 그때 일했었던 분들 같으면 내가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에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너 간첩이지? 너는 간첩이야 하고 잡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공우영 씨라는 그 민간 잠수사인데 경력이 무려 35년 정도 되는 완전 베테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고 이광욱 씨 개인 잠수사 사망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과 그 잠수 동료들이 해경을 상대로 해경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이광욱 씨가 사망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검찰이 아니다. 동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살인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살인자다. 이렇게 돼서 맞소송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이분은 사실은 이걸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이분도 투쟁에 나섰어요. 사실은 1인 시위도 하시고 저번에 그 행사에 오셨던 분이죠. 그거에 그러니까 밑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괘씸죄죠. 괘씸죄를 받고 완전히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분이 그 주도적으로 비밀유지 각서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처음 알리신 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종의 지금 정부나 해경으로서는 요주의 인물로 찍히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칠흑 같은 바다 안에서 지금 막 오늘 처음 온 사람들하고 작업 스케줄을 바로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안전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작업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 씌워서 죄를 몰고 간다고 하면 이건 뭐 법적인 논리로 봐서는 아무도 없었다. 니네들밖에 없었지 않냐.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거 과실치사 정도는 얼마든지 또 받아낼 수 있겠다는 또 두려움도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러는 것처럼 이놈의 법이 그러니까 아까 그 신동욱이 했던 말처럼 뭐 법치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법치주의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꽤 맞추면 죄인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송 작가님, 신비님 이런 분들 제가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검찰이면 단 하루 만에 두 분 다 국가범법으로 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1시간 만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분을. 그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잠수사의 괘씸죄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고발한 거거든, 잠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인이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유병헌이 잘못해서 배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왜 박근혜 씨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면서까지 세월호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할까요? 네? 간단해요. 국가가 범인이에요. 그 국가가 아무 죄가 없어. 예를 들면 그 추론이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범인인 건 맞다. 아니 추론이 아니에요. 팩트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다 추론이라고 치고 그 치고 소설이라고 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법정에 안 가보고 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법치국가를 포기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인류상의 최악의 재판부. 그러니까 A라는 아까 같은 변침이 두세 번 이루어지면서 5도 4도 변침이 이루어지면서 끝에 135도 하면서 뒤집어졌다. 이게 확정이 되는데 그 이상의 수사를 안 해버려 검찰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요. 안 해버리는 거야.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거예요. 황교안 같은 자가 국회에서 일종의 수사를 받는 거였잖아요. 청문회가. 근데 증거 제출을 안 하는데 그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무죄인가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괘씸죄가 동원돼서 우리 잠수사만 고생했던 잠수사만 살인죄를 뒤집어씌워서 국가가 사법부가 경찰이 소송을 걸었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잠수사가 한두 명은 아니었을 테니까 니들 입조심해 이런 바로 그거죠. 수도 있어요. 그거죠. 걸리면 죽어. 니네 살인죄야. 근데 어쩜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수호해야 될 집단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는 데다 이게 써먹지.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일반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사건이 다 그렇잖아.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래서 이런 나라를 안 만들겠다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싸우고 지금까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리고 목숨 버리고 분신하고 그래서 만들어놨더니 박근혜가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러니까요. 황교안 같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명박보다 더 죄가 많은 놈 유일하게 황교안이에요. 19범. 지금 그 유명하잖아요. 19금 황교안. 그게 이명박은 그래 18범이었잖아.
14범. 아, 14범. 근데 얘는 18범, 19범이야, 지금.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지금 19검, 줘보세요. 19검 황교안으로 나온 이유가, 저 왜 19검이지 봤더니, 19가지. 의혹이 19가지인 거야. 그 19검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놈을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저거 차관급에서 지 밑에에서 보좌했던 애를 법무장관으로 딱 앉히잖아. 두 개의 기수 추월해서. 지금 검찰총장보다 두 기수가 밑에 있는 사람을 그렇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해버려. 다 자르라는 건가? 중간에 있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좀 이따 할 거니까. 근데 그 행위는 뭐냐면 밀어주고 땡기고 제끼고 이 말이 뭐냐면 황교안이 이런 사건 만들어줘서 조작해주고 황교안이 통과되니까 기수 선배들 따지지 않고 밑에 있는 놈 올려서 가운데 있는 놈 다 보내버리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사법정의는 존재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참 암담한데 이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세월호 사건보다 더한 게 터져도 왜 가만히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게 미어 터져서 언젠가 폭발하겠죠. 근데 그럴 때까지 지금 얘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동네에서 약간 깡패인데 어떤 애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막 뺨도 때리고 꼬집기도 하고 막 모욕적인 말도 하고 구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치기를 당하는 수가 있다니까. 근데 상대방이 계속 막고 있으니까 만든 사람에 대해서 계속 린치를 가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막 때려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라고 보는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터지면 그때는 얘는 죽는 거야. 반대로 지금까지 괴롭혔던 놈은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암울하게 보시지 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를 느낀다, 무슨 뭐 쫄기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그 이하 작가님의 옛날에 그 명언처럼 권력이란 건 되게 유한해서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서 우리도 같이 어려운 시기를 즐기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치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 너 가까이만 와라. 이제 가까이만 와라. 이제 내 1m표는 와라. 너 나한테 죽는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대해서. 찌라시적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있어서 과거에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87 체제처럼 87 혁명처럼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 결사대가 어느 거점을 점거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발 상식을 만들겠다는 골기 87채로 500만이 더 나아가 600만 700만 1000만이 들고 일어나서 짱돌 들고 일어나서 사회 진짜 법치국가 만들고 민주주의 안전하게 정말 정치 국가 위험 생각 안 하고 탄저균 생각 안 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이 삼천리 금수강산 한번 만들어보자. 통일도 가고 이런 각오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요. 방송 나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밤 7시 오늘 밤 7시 롤링홀에서는요. 홍대 롤링홀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은 주소 같은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실종자 가족을 위한 행사가 있어요. 거기선 토크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민석 님도 나오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근데 그 행사에 나오시는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시냐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조은아 학생 엄마, 허더인 학생의 엄마, 양승진 선생님 사모님 있어요. 이분이 눈 오는데 눈 맞으면서 백목강에서 하염없이 무릎 꿇고 눈 잔뜩 맞으면서 인양을 쫓고 하셨던 양승진 선생님의 사모님이시고요. 권혁규군, 권재근 씨 아들과 딸이 있었고 엄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여자아이 꼬마, 박근혜 씨한테 안겼던 그 꼬마. 아, 그 아이요? 멀리서 끌려와가지고 나는 악마를 보았다며 마구 울부짖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당시 엄마는 돌아가셨고요. 그 아이는 그 당시 고모가가 와서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그때 그 여동생한테 조끼 네, 조끼를 벗어줬다는 그 오빠하고 아빠가 아직까지 안 나온 거고요. 이영숙님이라고 30살 다 돼가는 아들이랑 제주도에서 단란하게 살겠다고 이사를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행사인데요. 뭐 이런 공연이다 그러면 재미만 있겠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주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억울한데 내 속은 이렇게 터지는데 근데 거기에 행사장에 거기 가서 즐길 거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그것도 무료공원이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없이 썰렁하면 그분들은 또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냐고. 그 세월호 희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소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아픈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 이미 희생자들을 인양한 분들은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 지목을 받고 엄청나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반면에 아직도 이제 9명의 실종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망각하기 쉽잖아요.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저는 사실 이사 가다가 제주도 가서 살려고 이사 가다가 아직도 실종자로 남아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연들이 지금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진짜로 9명 뿐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어쨌건 이제 거기 세월호 탄 것이 확실한 사람들 9명이 아직 수습이 덜 됐는데 그 행사를 오늘이요. 방송 나가는 오늘 홍대 롤링홀 7시입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요. 시청자분들 가득 채워주십시오. 정말 이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행사는 신앙송도 있고 음악 공연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그 퍼포먼스는 우리 방송 한번 나오신 적 있는 권진님이 해주시고요. 뭐 등등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 26일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를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 23일 공연하고 26일 공연을 헷갈리시는데 23일 화요일 공연은 롤링홀 7시 그건 무료 공연입니다. 그리고 26일 버킷리스트 공연은 금요일이고요.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동협군 제가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관련한 행사 광고가 거기 뭐냐면 랩을 했던 친구예요. 배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랩을 했던 친구가 동영상으로 남아서 이 친구가 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그래서 래퍼들 힙합 공연을 하는 거예요. 락 공연이 아니고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은 유료 공연이고요. 인터파크 1544-1555 거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또 뭐 앱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에 많은 분들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출발 예정 시간 6시 30분, 우리가 출발한 시간 8시. 니들이 그따구로 이 배를 운전? 지금 배는 85도. 내 머릿속 온도는 지금 100도? 찾아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세대가 알고 있을까 그리운 당신의 목소리. MC 스나이퍼, 아날로그 소년, 제리케이, 디템포, 비프리 출연. 6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17살을 위한 버킷리스트 홍대 롤링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이렇게 또 6월이 가는군요. 벌써 그렇게 되나요? 그러게요. 벌써 6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고요. 금방 6월도 가고 또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작가님도 그러시죠? 정말 메르스 한 방에 저는 굉장히 한가해지고 한 달은 훅 가네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수, 메밀빛 초계국수, 막국수. 갔다 오신 분들만큼은 국물 맛 죽인다, 진짜 맛있다. 요수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행하시다가 보면 요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계국수 진짜 맛있네요. 닭고기, 사골, 양지, 동치미 등의 육수와 과일, 야채, 양념장 본인들이 다 개발하신 겁니다. 미원, 맛소금이 필요한 분은 옆 30m 거리에 있는 할인마트를 이용하세요. 요수시 화장동 산업안전공단 정문 앞에 있는데 061-685-5800 061-685-5800 요수 메밀빛 초계국수 막국수.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 나왔던 여수 돌산 갓김치 010-3944-5197 현재 중국이 알고 싶다면 러시아 중국 이야기 知道中国话你们听一下 온 오프라인 서점을 쫙 깔렸습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욱에 비하면 변희재는 껌도 안 돼. 신동욱처럼 따발총으로 쏴대는 거잖아. 단식도 하고. 변희재가 뭐 단식하는 거 봤어? 그런 거 안 하잖아, 얘가. 그렇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이 그 차기 변희재를 노리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보수 인사로서 커보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와의 관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랄까 그 업보를 좀 쌓아둔 게 있어서 지금 그 오촌 친척 그 200방 그 칼빵 사건에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개과천선한 거 아닐까요? 야 이거 나 진짜 죽겠는데 원래 그때 그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박근혜하고 박지만하고 한편 그리고 이제 박근령이 이렇게 또 신동욱 이쪽으로 해갖고 또 한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나게 서로 자기 친척들을 자기 쪽 증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줄다리기를 하던 참이었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27일 그 집회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광장입니다. 예, 서울광장에서 시작합니다. 27일 아직 시간은 확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물대포 쏘고 캡사이신 쏘고 이것도 굉장히 막 화를 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제 세월호 직접 관련한 바로 옆에까지 지금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4.16 연대라고 하면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가 다 모여있는 말 그대로 연대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여기를 치고 압수수색을 해버렸어. 그 안에서 어떤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기소를 새롭게 해낼지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뭘 갖고 갔는지 아마 뭐 갖고 갈 것도 없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증거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4.16 연대안을 뒤져봐도 증거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데. 4.16 연대 4.16과 세월호와 관련된 각종 책자들 있잖아요. 유민이 아빠도 쓴 책 뭐 이런 걸 다 압수수색해 갔다는 거야. 그걸 갖다 나중에 불원 서적 내지는 종북 서적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뭐 국가보안법 이런 걸 또 엮고하는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기소가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봐요. 지금 5.18도 역사가 이렇게 지난 뒤에 아직도 쟤들은 북한군이 와서 저지른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런 사건 세월호는 북한이 일으켰다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세월호 관련한 시위대나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는 북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충동질했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얘들. 뭐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선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거는 있더라고요. 이제 노조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저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압수수색이 그냥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시법 위반과 폭력 집회, 시위, 주도 혐의인데 황교안이 국무총리 되자마자 이미 이 작전은 황교안에 의해서 준비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증거가 사실은 보수단체의 피켓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압수수색함과 동시에 피켓 내용들이 세월호를 음해모략한 불법 단체 또는 불법자 체포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빨갱이는 물러나라 뭐 등등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본다면 보수단체 뒤에 심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총괄해서 프레임을 짰다. 이 프레임에서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까지 내정하면서 이게 서울 고검장 출신 아닙니까? 지금은 이들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
엄청난 세월호를 고립시키기 위한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얘네들은 불법주의 시도를 특정 모 단체에 사주를 받아 폭력 집회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몇 명 구속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공포를 하면 유가족과 시민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프레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 먹혀요.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4.16 연대 단체 기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제 우리 모두는 자기 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이 고립되는 또는 분리되는 과정이 있고, 유가족들이 더 나아가 진실을 요구하는 게 주춤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유가족으로 한번 더 밟아주면 게임이 끝나는. 이건 전통적인 황교안 방식이. 근데 이런 거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여론에서 멀어지면 끝이야. 여론에서 멀어지면 무차별 밟아버리죠. 뭔 짓을 해도 매스컴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요. 뭐 그 골목 입구에 누구 막 사람 막아놓고 골목에 데리고 들어가서 막 다구리로 패는 거랑 똑같은 짓이 있더라고요. 지금 황선 씨가 오늘 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 다행이네요. 그나마 진짜. 그것도 이제 무슨 정상적으로 출소가 된 게 아니라 뭐 보석 이런 건데, 잡혀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유가 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시민들이 결합해 있지 않고 그 쪽수가 굉장히 작은 숫자였다고 그러면 이미 종북 단체에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걸어가지고 다 어떤 지금에 있는 전선에서 이탈을 시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계격파 해버리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력식품에다가 산삼을 합쳤다.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이 마카 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단말기를 포함해 월 8,650원에 가입비, 유심비, 약정,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추가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어린이층과 장년층을 위해 앱들도 넣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를 포함한 긴급 메시지를 보내주는 SOS 앱,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치매 체크 및 치매 예방 게임 앱, 천지인, LG, 펜텍 자판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앱, 가사를 보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앱입니다. 문의는 주소창에 한글로 만세폰.kr, 전화 010-7709-3695 또는 010-2192-1004 천사 문자로 문의 주세요. 진짜 천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시험삼아 문의를 했는데요. 진짜 목소리가 천사더군요. 목소리만? 그건 모르지.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야, 너 그렇게 어제 4시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마다 먹는 것이 있어야.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 하나 주라. 야, 공짜는 효과 없어. 사서 먹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직접 시켜 먹어. 변비가 있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늘 피곤하세요? 몸부터 해독하세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5391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허브. 고맙다. 동기가 최고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가 곧 창출료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이야기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 세월호 선체 인양 지금 예상은 내년 9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연장을 해도 내년 6월 달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니까. 그렇죠. 증거는 나중에 나오고 조사는 이미 끝나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는 됐습니다만 이게 통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6개월까지 더한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 깜빡 속겠죠 이거? 그러게요. 마치 결정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새누리당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아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굳이 이제는 슬픔을 넘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일려 넘었으니까. 근데 그 유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방송에 안 나온 부분 또 앞으로 나갈 부분들이 있고 또 더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방송에 안 나가는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유가족분들은 지금 꼭 밝혀야 될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답은 그거예요. 저도 그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의혹으로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지체 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방송으로 안 내보내죠. 그분들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뭐랄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와의 관련설이에요. 확신을 갖고 계시더만요, 가족분들은.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진짜 아까 신비님 뭐 20-30년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미 천안함 건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밀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건 밝혀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떤 분들은 뭐랄까 좀 비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권을 내려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 때면 천안함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 정권을 안 내놓으려고 이제 온갖 부정선거를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가 걸려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를 또 자행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킬들의 부정선거가 다 동원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새누리당 쪽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민주혁명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법정에서 세월호를 침몰시킨 흔적이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를 지그재그로 변침을 통해서 145도죠. 틀면서 다시 제주도 반대 방향으로, 이쪽 육지 방향으로 틀면서 침몰시켰다라는 게 법정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게, 물론 담당 수사관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증인으로 나온 게 지금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급변침에 여러 번 급변치를 통해서 135도 변침하는 것이 결정적인 침몰의 원인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침몰시킨 거지 침몰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법정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기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는 원인은 침몰시켰다고 보고 누군가가 왜라는 걸 이제 찾아낼 때 왜 침몰시켰느냐. 왜라는 그 답이 바로 지금 세월호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런 통제 없이 배를 수색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뭐 바다에다가 무슨 펜스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엄청난 바다에 맹골 수도에서 잠수사들이 세월호를 나올 수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유가족이 밝힌 거예요. 세월호를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권력은 해경이 모르는 권력인 거잖아요. 해경 모르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그걸 발표가 됐어요. 뭐 해경 입장에서 안다고 해도 밝힐 수 없었겠죠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나름대로 유가족들이 이제 스킬이 생겨가지고요. 물어보는 스킬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진짜 몰랐다니까요. 해수부가. 일부의 담당자는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층은 알고 있을 수. 그러면 국가 권력 핵심이 알고 있는 세월호 수색이든 증거 인멸이든 왜 세월호 안에 잠수를 집어 넣느냐. 바로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증거 보존이라는 게 있잖아. 무슨 사고가 나면. 근데 어떤 놈이 거기에 들어가. 그 폴리스 라인 쳐놓고 무슨 사고 조사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모르게 들어가. 그럼 그 놈이 범인인 거지. 그렇지. 그 놈만 잡으면 되지. 범인은 늘 제자리에 다시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미 세월호가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파손과 막 조작질과 손괴를 입어가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렸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40m 바닷속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작업이 막 더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는 애들이 빠지선 띄워놓고 거기서 그 가이드라인 따라가서 10분 작업하고 올라오는 방식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 기관에서의 어떤 잠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건 국가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인 아니면 누구였어? 군인 아니면 전문 잠수사 고용된 사람이지. 이거 빨리 조사해서 그 내막을 누가 어떤 작업을 시키고 있는지 알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지금. 근데 사실은요, 이 상황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좀 못 돼서 수색을 중단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공식적인 시신 인양을 위한 잠수사들은 안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추운 겨울이 내면에도 핑계대고 계속 공백이 있었잖아요. 겨울 지났고 지금 봄 지나서 여름인데 이 사이에 저들이 이런 공백,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었던 공백 안에는 분명히 잠수사들을 집어넣어서 모종의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는 부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했었다고요. 선체가 인양되기 전까지 온전하게 그대로 그 배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목격자가 나타나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요.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오지겠으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듯 메르스를 대하면 방별될 것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타이틀 정말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잠수사가 그 살인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당시 그 잠수사 중에 하루 만에 고용된 지 하루 만에 들어왔다가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잠수사가 있었죠. 근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안 해주고 그 갇힌 동료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하는 식으로 국가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희생을 위해서 그때는 정말 뭐 대가나 이런 거 없이 그 인양 작업에 최선을 다했던 많은 잠수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처음에 끌어모았던 정부가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다 쓰게 해놓고 막 집어넣어 3교대 4교대로 막 사람을 집어넣어가면서 수색 작업을 강요했던 그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던 작업 상황에서의 뭐 물이라든지 인원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를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엄딘이라는 업체가 그걸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에 먼저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거기 소속돼서 고용돼서 일한 사람한테 이걸 묻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간에 엄디는 없어져 버리고 다이렉트로 같이 일했던 잠수사들한테 이거를 과실치사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쓰레기 같은 정부인지 이 분노는 아마 그때 일했었던 분들 같으면 내가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해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너 간첩이지? 너는 간첩이야 하고 잡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공우영 씨라는 그 민간 잠수사인데 경력이 무려 35년 정도 되는 완전 베테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고 이광옥 씨 개인 잠수사 사망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과 그 잠수 동료들이 해경을 상대로 해경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이광옥 씨가 사망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검찰이 아니다. 동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살인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살인자다. 이렇게 돼서 맞소송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이분은 사실은 이걸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이분도 투쟁에 나섰어요. 사실은 1인 시위도 하시고 저번에 그 행사에 오셨던 분이죠. 그거에 그러니까 밑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괘씸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분이 그 주도적으로 비밀유지 각서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처음 알리신 분이기도 하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종의 지금 정부나 해경으로서는 요주의 인물로 찍히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칠흑 같은 바다 안에서 지금 막 오늘 처음 온 사람들하고 작업 스케줄을 바로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안전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작업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 씌워서 죄를 몰고 간다고 하면 이건 뭐 법적인 논리로 봐서는 아무도 없었다. 니네들밖에 없었지 않냐.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거 과실치사 정도는 얼마든지 또 받아낼 수 있겠다는 또 두려움도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러는 것처럼 이놈의 법이 그러니까 아까 그 신동욱이 했던 말처럼 뭐 법치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법치주의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꽤 맞추면 죄인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송 작가님, 신비님 이런 분들
제가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검찰이면 단 하루 만에 두 분 다 국가범법으로 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1시간 만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분을. 그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잠수사의 괘씸죄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고발한 거거든, 잠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인이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유병헌이 잘못해서 배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왜 박근혜 씨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면서까지 세월호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할까요? 네? 간단해요. 국가가 범인이에요. 그 국가가 아무 죄가 없어. 예를 들면 그 추론이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범인인 건 맞다. 아니 추론이 아니에요. 팩트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다 추론이라고 치고 치고 소설이라고 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법정에 안 가보고 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법치국가를 포기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인류상의 최악의 재판부. 그러니까 A라는 아까 같은 변침이 두세 번 이루어지면서 5도 4도 변침이 이루어지면서 끝에 135도 하면서 뒤집어졌다, 이게 확정이 되는데 그 이상의 수사를 안 해버려, 검찰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요. 안 해버리는 거야.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거예요. 황교안 같은 자가 국회에서 일종의 수사를 받는 거였잖아, 청문회가. 근데 증거 제출을 안 하는데 그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무죄인가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괘씸죄가 동원돼서 우리 잠수사만, 고생했던 잠수사만 살인죄를 뒤집어씌워서 국가가, 사법부가, 경찰이 소송을 걸었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잠수사가 한두 명은 아니었을 테니까 니들 입조심해, 이런 바로 그거죠. 있어요. 그거죠. 걸리면 죽어. 니네 살인죄야. 근데 어쩜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수호해야 될 집단들이 이게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는 데다 이게 써먹지.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일반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법, 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사건이 다 그렇잖아.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래서 이런 나라를 안 만들겠다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싸우고 지금까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리고 목숨 버리고 분신하고. 그래서 만들어놨더니 박근혜가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러니까요. 황교안 같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명박보다 더 죄가 많은 놈 유일하게 황교안이에요. 19금, 19범. 지금 그 유명하잖아요. 19금 황교안. 그게 이명박은 그래 18범이었잖아. 14범. 14범. 근데 얘는 19금이야. 19범이야, 지금.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지금 19금, 보세요. 19금 황교안으로 나온 이유가, 저 왜 19금이지 봤더니, 19가지. 의혹이 19가지인 거야. 그 19금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놈을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저거 차관급에서 지 밑에에서 보좌했던 애를 법무장관으로 딱 앉히잖아. 두 개의 기수 추월해서. 지금 검찰총장보다 두 기수가 밑에인 사람을, 그렇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해버려. 다 자르라는 건가? 중간에 있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좀 더 할 거니까. 근데 그 행위는 뭐냐면 밀어주고 땡기고 제끼고. 이 말이 뭐냐면 황교안이 이런 사건 만들어줘서 조작해주고 황교안이 통과되니까 기수 선배들 따지지 않고 밑에 있는 놈 올려서 가운데 있는 놈 다 보내버리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사법정의는 존재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참 암담한데, 이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세월호 사건보다 더한 게 터져도 왜 가만히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게 미어 터져서 언젠간 폭발하겠죠. 근데 그럴 때까지 지금 얘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동네에서 약간 깡패인데 어떤 애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막 뺨도 때리고 꼬집기도 하고 막 모욕적인 말도 하고 구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치기를 당하는 수가 있다니까. 근데 상대방이 계속 막고 있으니까 만든 사람에 대해서 계속 린치를 가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막 때려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라고 보는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터지면 그때는 얘는 죽는 거야. 반대로 지금까지 괴롭혀준 놈은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암울하게 보시지 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를 느낀다, 무슨 뭐 쫄기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그 이하 작가님의 옛날에 그 명언처럼 권력이란 건 되게 유한해서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서 우리도 같이 어려운 시기를 즐기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 순응하고 순치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 너 가까이만 와라, 이제 가까이만 와라,
이제 내 1m 표현 와라. 너 나한테 죽는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대해서. 찌라시적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있어서 과거에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87 체제처럼 87 혁명처럼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 결사대가 어느 거점을 점거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발 상식을 만들겠다는 골기, 87처럼 500만이, 더 나아가 600만, 700만, 1000만이 들고 일어나, 쌍돌 들고 일어나서 사회 진짜 법치국가 만들고 민주주의 안전하게, 정말 정치, 국가 위험 생각 안 하고 탄저균 생각 안 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이 삼천리 금수강산 한번 만들어보자. 통일도 가고, 이런 각오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요, 방송 나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밤 7시, 오늘 밤 7시 롤링홀에서는요, 홍대 롤링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주소 같은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실종자 가족을 위한 행사가 있어요. 거기선 토크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민성 님도 나오십니다.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근데 그 행사에 나오시는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시냐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조은아 학생 엄마, 허더인 학생의 엄마, 양승진 선생님 사모님 있어요. 이분이 눈 오는데 눈 맞으면서 백목강에서 하염없이 무릎 꿇고 눈 잔뜩 맞으면서 인양을 쫓고 하셨던 양승진 선생님의 사모님이시고요. 이 세월호를 다시 건드려 보려고 생각도 안 할 거고요. 아니죠. 이 법은 지금 만들겠지. 아니, 이게 지금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계획 세우고 물차 가와 못하고 내년에 시작해야 되고 그게 6개월 걸리니까 9월이나 10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 넉넉하게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건데 그거를 얘네들이 불리하게 떼줄 이유가 없죠. 그래도 명분은 있잖아요. 좀 전에 그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이 상식이잖아. 배가 나와야 뭐 조사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가 거절할 명분이 뭘까요, 신비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새누리당과 여야 합의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세월호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자 이게 합의돼서 새누리당과 국회가 박근혜 씨하고 이제 대결을 한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국회법 개정이나 기타의 진실 규명을 밝히기 이전에 이 법과 또 논쟁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법에 또 함몰돼서 실제로 진실을 못 밝히게 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별법을 국회법 개정이든 어쩌든 유가족들은 지금 특별법 폐기 국민 서명전을 하고 있거든요. 10만 서명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부에서는 세월호 진실이나 진상규명 한다는 것이 요원하다. 어차피 이 정부 내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권력이 살아있는 이 시기보다는 지금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이걸로 오래 정도 버티다가 이제 이 정권이 좀 힘이 없어질 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제 대선을 향해 갔을 때 청와대와 금이 간 사이, 요 사이에 이 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7월부터 어쨌든 12월까지는 총선 공천 있기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점에 있거든, 권력의 정점이. 이 정점에서 유승민과 김무성이 다시 또 반기를 듣는다?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좀 점점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 어쨌건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특히나 지금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거예요. 이번에 광화문 토요일 집회 때 실종자 아버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1인 시 하신 거 아시죠? 지금 실종자 9분 가족들이 지금은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이 지긋지긋하게 싫다. 이제 국민들이 세월호 인양해 줄게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누구는 아직도 뱃속에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는 저러고 있고, 국가 권력기관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 어떤 데도 그 9명을 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섬처럼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 논리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 새끼, 내 가족 유해가 검은 바닷속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근데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배를 빨리 건져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다시 세월호 안에 들어가서 수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금 세월호 인양 전에 수색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또 어디 소속이라고 밝히지 않는 유령의 단체들이 세월호를 몰래 잠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가족이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가족들이 부랴부랴 해수부에 전화를 해봤다는 거야. 지금 무슨 문제로 세월호를 탐색하느냐, 누구냐,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해수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지금 세월호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 방치되고 있다. 정반대로 누군가가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토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섬찟해지더라고. 그 목적이 인양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특정의 무엇을 제거하려고, 배 안에 있는 제거하려고 잠수부들이 들랑달랑 하는 것인지, 정부도 몰래. 이거 정말 싸늘하더라고. 정말 뒷거리 서늘하네. 네, 그거를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하셨어. 이건 그래서 해수부도 모르는 그 세월호가 지금 탐색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이것들이 도대체 아무도 감시가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옛날 인양할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감시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떤 놈들이 들어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작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빨리 언론에서 취재해서 알려야 될 내용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가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방치라기보다는 누구한테도 관리가 안 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를 인양해도 인양하는 의미가 별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한정이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참 그러네. 이게 어떤 들판이나 이런 육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라서 누가 거기 보초를 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상히 보초 설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뭐 CCTV 설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인양에도 어떤 증거가 많이 인멸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왜냐면 저는 그렇죠. 물속이기 때문에 완전 인멸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뭔가 거기서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서운 사람들. 근데 정부가 지금 4.16 연대를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세월호를 인양할 수 없도록 하는, 또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게 하는 각가지의 검찰들 또는 경찰들의 수사 방해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세월호를 인양했을 때, 지금 이대로 인양했을 때 또는 진실을 일부라도 밝혀졌다면 현 정부는 물론 누가 말했듯이 세월호 진실이 진짜 3분의 1만 제대로 밝혀지고 선체가 누군가의 그 조작이나 그대로 인양이 됐을 때는 누가 그러셨잖아요. 새누리당은 향후 20년 동안이가 30년 동안 집권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큰 사건이라고 세월호가. 그러면 이런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 진실을 과연 밝히겠느냐 정부가. 저는 못 밝힌다. 안 밝힌다. 또는 그거가 드러나면 들통이 날 만한 것이 세월호 안에 있다면 온갖 기술과 정보와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세월호에서 탈취하거나 빼내려고 할 거다. 조작할 거다. 증거를. 완전히 증거를 빼내버리고 조작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게 이후에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인양해봐야, 인양해도 그래 나 우리 인양했다. 거기다가 또 빵꾸 내고 다 폭파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새날에서 저도 지금까지 그걸 버릴 수 없었던 게 인데 전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법정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범 가동하지 않았느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세월호가 침몰이 됐는데 우리 찌라시님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디젤이었다면 기름 유출이 가장 먼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세월호에서 지금 그 어떤 기름 유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저는 되게 좀 문제를, 왜 제가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이 여객선이 이런 게 침몰을 하면 가장 먼저 염려된 게 기름 유출이더라고요. 근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기름 유출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를 시범적으로 가동해서 운행 경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런 데에서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 세월호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월호의 거. 그거 검색했을 때 작년에 그거를 빼돌려 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 인터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새가 날아든다. 팟빵과 유튜브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하기는 꾸준히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겠다는 뜻으로 금전적인 후원보다 소중한 최고의 연대입니다. 중고빈의 가게가 어디 있느냐? 본점이 있어요. 부산 동네에 051-555-2244예요. 울산 일산점, 울산 전화점, 경성 부경대점이 있고요. 울산 명덕점이 있고, 부산 서면점이 있고, 서울 등촌역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다 왔던 곳이 등촌역점이죠. 5번 출구. 굉장히 가까워요. 5번 출구에서. 맞아요. 엎어지면 진짜로 쿼드 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점, 연산점, 남포점, 부산역점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셔야 알아요. 술 생각 나네 또. 충남 당진에도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순고빈의.com입니다. 감히 이 거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고 나선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울분에 찬 세상, 남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는 사회. 그럼에도 그런 세상을 진실로 사랑해야겠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조선일보 원고 청탁을 거절한 작가, 베스트셀러를 내고도 여전히 제야로 남은 김준식 작가의 에세이집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며 아파하며 모두 떠나도 삶의 버팀목으로 남은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길을 세워주고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책입니다. 김준식 작가의 사랑하며 아파하며. 출판사 이름이 반올림이네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도랑치고 가재 잡아볼까? 앱스토어 들어가서 0044 치면 0044 무료 국제전화라고 뜹니다. 아이폰에서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무료랑 다름없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휴대폰 자체에 있는 통화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품질의 안전성은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통화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SK텔링크 00700의 회선을 프리미엄 회선을 이용한다고. 이 프로그램의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는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땡큐인데? 1644-9546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0044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국제전화는 0044 땡땡44. Hello. 니하오. 7잔 값으로 50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전문점을 차려보세요.
한 달에 35,000원이면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아라비카 50잔의 원두커피를 뽑아 드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전문점을 차려보세요. 와, 고급진 커피. 우리 대표님 센스쟁이. 010-2872-7901 홈페이지는요. esepod.co.kr.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커피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커피값을 절약하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sepod.co.kr. 김양아, 아라비카 한 잔. 됐어. 그거 아니야. 너도.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16 연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4.16 연대를 치는 것은 의리를 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세월호 4.16 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이나 정부의 의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하나만한 소리이긴 한데 명약관화한 일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27일 지금 뭐 메르스네 뭐네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좀 뭔가 국민들이 좀 움츠려 들어있던 게 사실인데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대규모 집회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규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빈님. 어쨌든 압수수색이 토요일까지 이 앞주 토요일까지 단행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박내군 공동대표 가정까지 차량 구성원들 차량 집 모조리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7일 유가족과 시민 그리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세월호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이 27일 드디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러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저는 그때 너무 이 뭐라고 할까요? 발끝에서부터 쫙 끌어오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 이경근 대변인이 발언해서 우리가 압수수색 당했으니 우리도 압수수색하러 가자. 우리가 주인이니까. 네, 우리가 주인이니까. 다음 주 압수수색하러 3만 명, 30만 명 모일 수 있도록 나가서 힘있게 전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들이 뭔 짓을 하고 있나 지금 압수수색 해야죠. 뭐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두말하면 입이 아파요. 이 정부는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는 두렵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다 보니 결합해 있는 시민 단체들 탄압을 해야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또 간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지. 공화당이라고 있어. 박정희를 계승하겠다는 공화당인데 박근혜 씨의 친동생인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 이 사람은 진짜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저 단식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얼마 전에까지? 네, 여러 번 했죠. 단식도 하고 폭식도 하고 간식도 하고 여러 먹는 걸로 온갖 생쇼를 다 했죠. 리포트 KO 단식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지. 석고대제 맞아. 석고대제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올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어났나 보죠?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저한테 그 광화문 가서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 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신동욱이는 석고대제인데 석고대제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 석고대제라 하면 왕이 와서 일으켜줄 때까지 그냥 하는 거다. 그럼 이제 풀었어. 오바마가 자 석고대제를 풀라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신동욱 씨가 4.16 연대 압수수색은 법치주의 신호탄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또 나 참. 이제 앞으로 이런 법치주의에 의한 다양한 압수수색이 반복될 때마다 이 사람은 법질서가 잘 지켜져 있다 그러고 논평을 내겠군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법치주의란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우리 황교안을 보십시오.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그 사람이 국무총리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치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교통법 같은 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그쪽 애들은 헌법부터 위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가족이라 그러면 자기 그 박근혜의 여동생의 남편이라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박근혜 씨가 최소한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아니 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도와줘 이러면 이렇게 이런 말 못 할 거 아니에요. 글쎄요. 후보 시절에는 뭐 재산 관계로 해서 법정 다툼도 벌렸었고 매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청부살인 의혹까지 해서 재판까지 했던 사이인데 지금 와서 이제 권력자가 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언니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매제는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빨아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가족은 이 겉으로 보기엔 무척 화목해요, 이 가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악행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싫어할 말을 안 해. 지금 이 말은 박근혜가 좋아할 말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들이라 하면 좀 자숙하고 메인으로 나오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죠.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친인척들 멀리하는 법도 있었고. 또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주 아닐까요? 사이가 나쁘니 박근혜를 직접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근령 씨도 가끔 동욱이 단식하는데 와요. 그렇지. 와서 동료하고 먹을 것도 주고 가. 신랑이 내가 한번 아니, 봐볼게. 단식하는 사람 먹을 걸 왜 주고 먹을 것도 아니 뒤에 데리고 가서 먹게 하고 해. 다. 가만히 있어봐. 진짜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단식하는 데 와서 먹을 걸 주고 그래, 가요? 먹을 것도 주고 가고 또 차에도 같이 있다가 가고 그랬어. 차에서. 아니 그 천변 지하주차장 봉고차에서. 거기다가 봉고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단식한다면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앞에서 노면 단식을 하고 차에서 먹는 거지. 이 양반을 보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잖아. 우리 쪽을. 민주 진보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그러니까 박원순도 공격하고 손석희도 공격하고 이재명도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죠. 사실은 변희재 같은 경우는